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3일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이다라는 것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강세 흐름들을 보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좀 반등 흐름들 MSCI MSCI 그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패시브 자금들. 근데 제가 이제 LGNL 솔루션이 그때 당시에 브리핑을 좀 드렸었을 때는 MSCI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인데 편입이 되고 패시브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MSCI에 편입이 되고 나가지고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이어갔었죠. 그리고 주가가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건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첫 번째,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 퇴출이 되고 코스피에 4조 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은 이전에 MSCI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들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또 들어온다. 4조 원이 더 들어온다. 근데 4조 원이 LG 에너지솔루션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MSCI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 좀 나눠서 기업들마다 비중이 좀 나눠가지고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여기 보면 10개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들 중에서 LG에너솔루션이 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MSCI 펀드 이런 것들이 자금이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LG에너솔루션 입장에서도 비중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 언제냐? 9일입니다. 9일. 그러면 우리가 MSCI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MSCI 자금이 더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9일까지는 한번 단기적인 요인들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두세 가지가 더 남아 있는 사안들인데, 일단 전기차 전기 배터리예요. 전기 배터리. 전기 배터리인데 일단은 친환경 에너지 원이죠. 전력을 또 어떻게 생산하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 내연기관차를 퇴출을 시키고 전기차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연기관차의 원료가 뭘까? 원유잖아요. 원유인데 원유가 지금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타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1200원대 유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15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1800원, 2000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은 기름값이 비싼가 전력 충전하는 게 더 비싼가? 에너지원의 이 중심축이 이동이 될 수가 있다. 원유 가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은 대체적으로 옛날엔 그랬습니다. 원유가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원으로 LPG차, 이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들 때문에 원유 가격들 강세를 보여주면 이쪽 수급이 강세를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LPG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 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겠죠. 원유가 가격들이 올라간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들도 급등세. 이게 올라가려고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쪽 수급들이 전기차 쪽으로 수급이 재편될 수도 있다. 에너지 가격들이 강세를 보여주니까 원유가 디젤 휘발유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차라리 전기차를 타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득과 실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오는 게 현대차, 전기차가 판매 중심축이 될 것이다. 신규 전기차 공장도 짓겠다. 근데 현대차는 뭐 대부분이 좀 아실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인도네시아 LG 에너솔루션에서 인도네시아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설립해서 2024년도부터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를 적용할 수 있는 10기가와트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한다.
미국 주요 시장의 배터리 회사와 추가로 전략적 제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현대차가 2030년도까지 자 이거 2024년도부터 이거는 2030년도까지 17종을 이제 차량을 이제 출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는 거의 뭐 없어진다라고 보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17종의 모든 차량이 전기차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판매되는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전부 다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에도 무리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연대를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다 적용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게 또 현대차의 이 기대감들 2030년도까지 17개 이상의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이 기대감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명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뭐 이게 있습니다. 일본이랑 중국이랑 한국이랑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경쟁이 격화된다. 약간 중국 칼트사랑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게 좀 경쟁력이 좀 격해진다. 이런 것들도 뭐 좀 뭐랄까 좀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죠. 점유율이 가장 높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공세를 받아내면서 변화를 좀 방어를 점유율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SK이노베이션 포드의 전기차 사업 가속화의 강세. SK이노베이션이 포드의 전기차 사업을 가속화를 시킨다. 거기에 강세를 보였다. 근데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이 좀 올라가다가 좀 빠지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SK 온을 자회사를 상장을 한다. 배터리 물적 분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조정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안 한다 해서 올라갔다가 한다 그래서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주가 반영이 되는 게 제한적이긴 했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현대차의 기대감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선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사업 가속화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좀 약간 글로벌적인 경쟁이 격화된다라는 축에서 뭐 일체화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현대차가 2030년도까지 17종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LG 에너지솔루션이랑 2024년도부터 15만 대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10기가와트 규모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러시아의 MSCI 신흥국 지수가 퇴출되면서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는 기대감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브리핑을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45만 원 돌파 여부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정 흐름들도 살짝 받았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또 연기금에서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변화,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느냐 이런 여부들도 포인트로 관망 포인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